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계단법인 고성문화관광계단 이사장 고성수 이사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33일간 개최된 2024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룡과 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공룡 엑스포는 오색 단풍이 물든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가을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퍼지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통해서 공룡 엑스포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공룡 엑스포는 고성문화관광계단 출범 후에 개최한 첫 엑스포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디딘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 고성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항상 엑스포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의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객과 매출 분야입니다. 33일간 행사 기간 중에 11일이 비가 내리는 열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18만 4천여 명의 유료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아주셨고 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엑스포의 브랜드 가치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고성 공룡 엑스포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고성문화관광계단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말하는 AI 공룡 체험을 비롯한 4D, 5D, XR 체험 등 첨단 실감형 영상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30인의 공연단과 5대의 카트로 구성된 대규모 공룡 프레이드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넘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커스 공연 역시 주말 동안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기기 파충류와 진품 화석 전시, 그리고 실제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동 공룡 전시까지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학습형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폐가정과 그리고 폐자동차를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공룡 화석 발굴 프로그램, 지역민이 참여하는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 기간 중 1일 최대 1만 8천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공룡 엑스포는 단순한 문화 관광 행사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룡 엑스포 개최 전에 인근 지역 상인들과 엑스포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의 고성 사랑 상품을 유통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고성 구민 140명을 채용하여 4억여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이들은 내가 고성군 공룡 엑스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행사 진행에 힘을 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방문한 관람객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행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94%가 항구 고성 공룡 엑스포 개최 시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자기 공룡 엑스포에 대한 긍정적인 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품질과 일부 노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음 엑스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인 트레이더와 서커스 공연을 포함하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뚝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많은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엑스포를 통해서 도심 구민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속 가능한 축제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처럼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에도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내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하겠습니다. 공룡 엑스포가 개최하지 않는 시즌에도 다음 공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화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그리고 경제적포의 한 축으로 두 축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지역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아까도 내 모두에도 제가 오늘 드렸지만 설명을 했지만은 지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축제 예를 들어 반입이 축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권이 같이 융합돼가지고 돌아가는 지역 경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346명의 스태프들하고 다음 봉사들을 통해서 그 33일 동안 이 임금비가 지급이 되고 그런 걸 해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유발 효과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공룡 엑스포를 찾은 사람들로 인한 유발 효과가 이렇게 수치화된 건 없다 그죠? 아 그렇죠. 수치화된 게 이제 그런 부분 직접적인 수치화된 건 있죠.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346명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6명의 그 스태프들 그분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33일 동안 일한 임금이. 그래서 그 수치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종합 수치를 어디 이사장님 누가 좀 이런 게 왜 이해 안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산율을 388명 지원유발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분들도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 수치 금액으로 환산된 수치 사실 어디 그게? 뭐 지불하는 그게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경제 파급효과고 그러니까 그 임금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우리 지금 하고 스태프하고 했던 거는 저희들 사업을 바로 직접 파급효과 있고요. 임금비도 지출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186억 원, 그 생산 유발 효과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매출이 42억이거든요. 매출이 42억인데 매출이 42억이고 거기서 조직이 순수익이 32억, 순수익 32억. 그러니까 이제 그 27억을 우리가 이 사업비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 임금이 다 포함됩니다. 27억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업 투자. 그러면 30억에서 27억을 빼면 5억이 순수한 순수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27억 플러스 5억 32억은 또 내년에 하나의 사업비로서 문화관광재단에 하나의 사업비로서 그거는 이제 이 키핑이 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5억의 순수익이 같이 이제 그 내년에 32억이 사업비로서 확보되는 셈이죠. 그게. 예. 우리 재단 관계자분 그리고 이영환 재단 관계자분 33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일단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 재단 법인 고성관광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를 했을 때와 이번에 첫 이제 문화관광재단 출범하고 첫 행사를 치렀습니다. 했는데 첫 문화관광재단에서 출범을 해서 행사를 치른 것 중에서 기존과 대비했을 때 가장 차별화된 그리고 가장 성과를 내세울 게 있는지
변함을 주시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행사 중에서 이제 국민들 그 관광객들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와 별도로 엑스포에 대한 그 성과 분석 그리고 문제점 이런 그 성과 보고를 다시 뭐 해볼 것인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으로 개선 사항이나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한번 좀 그 철저한 하나 이거 경영성까지 분석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거는 내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아까 뭐 그 기존 그 행정 시스템에서 운영하던 그 이 체계하고 우리 이번에 다시 문화광재단이 설립해가 있는 시기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2006년부터 꾸준하게 공룡의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를 했던 그 자체가 분명히 이 브랜드의 가치가 좀 그랬고 이번에 이제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찌 보면 행정이 하는 부분은 해결화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문화관광대 설립하고 나서부터 많은 콘텐츠를 변화를 시켰어요. 이거는 콘텐츠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관람층인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변화를 시킨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하고 애들이 같이 즐기며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썼고 그리고 아까 콘텐츠라는 게 중국 서커스를 그 이번에 프로그램에 공연을 했다거나 그리고 또 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브레이드를 부분을 부모적인 측면이나 모르는 부분을 조금 거기에서 전에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파충류라든가 뭐 또 희귀한 그런 또 파충류 그런 전시회 또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저쪽에 이수진 테마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한산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바베큐를 이번에 축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베큐 축제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16만 평의 그 다음 관광객 인원이 쫙 퍼져가지고 가담을 했다는 거, 들렸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자율성을 앞전 행정적인 해결보다는 좀 자율성이 더 가미돼가지고 뭔가 이 머릿속에 이 창의적인 아이템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최대 만족스러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화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를 기존에 비해서 디테일하게 바꿔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부모들이 그에 맞춰서 주 고객층인데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그쪽에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조율을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작년에 38일 동안 했는데 이번 33일 동안 해도 작년보다 한 3,500여 명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비가 와도 비가 온 기간이 11일 동안이고 33일 동안에 그 주 5일 그러니까 공휴일이 5일 동안 비가 왔어요. 공휴일 5일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 방문객 수를 좀 줄이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런 걸 불구하고라도 33일 동안 작년보다 한 3,500명이 더 많이 왔어요. 증가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고무적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가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하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어떠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진짜 참 이번에는 이 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야 고성 공룡이 뭔가 최고라 그런 걸 애들이 이 자기 스스로 행동이나 말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개발 이번에 한 5억 수익을 더 순수익 올리는데 사업비에 우리 27억에서 한 32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특히
언론 홍보 부분에서도 이번에 그분들이 언론에서 많은 또 도와주셔가지고 언론 홍보 특히 중앙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 방송 매체라든가 그리고 지역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컸다고 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람하고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번에는 뭐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그 밑에 애들이 와서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어서 뭐 자기들 가지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많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애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게 좀 평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3일 기간 중에 거의 뭐 비 오는 날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강한 1차 주시고 또 매출도 상당히 달성한 걸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엑스포 성공은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마 관건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시는데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요. 향후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설을 갖다가 계절별로 좀 더 활용할 수, 물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설을 놀리지 말고 계절별로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활용해서 평소에도 엑스포 아닐 때에도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이는 뭐 군수님보다도 아마 재단의 대표님께서 답변하실 것도 괜찮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내가 답변을 하고 뭐 하는 참 질문 잘 해주시네요. 한국 계획은 이제 이거는 뭐 아직까지 우리 재단하고 이게 뭐 서로 이 시뮬레이션 된 건 아니고 내 생각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우리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해외 자매도시 그래서 조궁시라든가 글렌데일시 그리고 또 일본의 카사카시 이 자매도시와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여기 엑스포에 오셔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그 지역에 자기 그 도시에 아주 특화된 볼거리라든가 뭐 또 지역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시에는 뭐다 글렌데일시는 뭐다 가서 뭐 그런 볼거리 그 다음에 먹거리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이 먹는 부분에 좀 특색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역민들이 좀 참여하고 이 국제적으로도 그런 또 참여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볼거리 저길거리 있는데 먹을거리가 없어도 그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행사의 문제점, 먹거리에 대한 문제, 뭐 축제 행사의 문제점 이런 걸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먹거리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좀 다양하게 해야겠다. 이번에 바베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먹고 즐기는 거 그냥 볼고 즐기는 거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무시만 하더라고. 이번에 매출이 조금 전에보다는 이 입장료 수입보다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게 뭐냐면 이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그런 것도 보고 참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먹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하튼 싸고 그 다음에 그 가성비가 좋은 그런 먹거리들을 지역에 있는 식당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고향산 상품을 이걸 우리가 또 그걸 해가지고 이분들이
출입을 많이 하루 종일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통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상권하고도 많이 또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특화되는 건 국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또 도입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계절별로 이번에 이제 공룡과 나라는 주제를 이번에 내가 이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걔네는 뭐 인물, 공룡의 이런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애들하고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제 공룡과 우리가 완전히 합일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공룡과 나라는 걸 했는데 그걸 붙이면 돼요. 공룡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공룡과 봄, 공룡과 여름, 공룡과 가을. 공룡과 가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공룡의 축구가 10월달에 가을에 실시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별로 계절 테마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50만 명 이상 내년에는 50만 명 목표를 하고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들어와야만이 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영의 한 틀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했다시피, 교사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룡에 한철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아니라 사철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룡과 봄, 그 안에 이제 대목을 예를 들어서 봄이 꽃이 피고 하니까 공룡과 함께 춤을 이런 테마를 붙여가지고 또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안에 이제 콘텐츠를 착 바꿀 겁니다. 콘텐츠를 계절별로 콘텐츠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4D나 5D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콘텐츠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계절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해가 올 수 있는 조화로라든가 이런 거 꽃도 좀 많이 하고 주위에 우리 생태 바다고 생태 섭취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 생태 관광 쪽으로 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별로 할 수 있는 부분 제일 좀 중앙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기관 대표이사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답변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하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선 은사에서 이번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그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33일간의 단순 비교를 해봤을 경우는 작년과 올해 한 31,600명이 더 입장을 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별로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상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엑스 끝나자마자 직원들 휴가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지금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봄에는 어린이의 학습 체험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름에는 이제 여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를 우리 엑스포장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듣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다음에는 역시 25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이분들은 뭐 어차피 공모지 해가지고 우리 공모지가 들어오신 분들 아니니까 이거 성과 달성 안 하면 이분들도 뭐 솔직히 말해서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과 달성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물론 지자체 하는 수익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가야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리비 축제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을 제한을 해요. 생산성을 제한을 해야 되지만 이거 공룡 세계 엑스포 이거는 이 수익 구조를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안 오면 그만큼 이 브랜드 가치가 다운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원이 작년보다 인원이 3,800명 이상 더 증가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 20 그리고 비용을 빼고 그것들 자체는 이미 브랜드 가치가 이미 상승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 새로운 하나의 사업을 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경영자인데 경영인인데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각오로 앞으로 임해야 됩니다. 행정은 이제 앞으로 지원만 해주고 이 재단에서 모든 걸
객관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 창출 안 하면 제이스가 마찬가지고 이사장 제이스가 마찬가지고 그건 뻔한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우리 아까 우리 이장님 사장님. 예, 33일간의 긴 예정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쳤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실제 이 지역 축제라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앞서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스태프들한테 뭐 인건비가 뭐 3억 정도 지급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승군에 우리 33일간의 긴 일정 동안 엑스포가 열렸지만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엑스포장에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지금까지 생긴 일이 제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그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고성군에서 어떤 파격적인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애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부 다 그 돗자리를 다 펴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서커스 보기 위해서 시간 맞추고 또 두 번째는 브레이드 시간 맞추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뭐냐면은 물론 학생들 위주로 우리가 공동 테마로 가지고 이 축제를 여는 거지만 그 따라온 보호자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료함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좀 개발할 필요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역 축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고성군을 알리고 고성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조금은 뻥떨어졌다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어떤 생산품이 그다지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수차례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해 왔지만도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전자의 말씀을 이사장님이나 우리 재단 설립자께서 그 책임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지만도 좀 더 그 관광객들한테 행락객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를 못한 부분들은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 변명은 아니지만 물론 뭐 다 우리가 4만 뭐 이상 되는 국민들이 참여를 해요. 그게 뭐 오신 분들은 다 본 것 같고 출입하시는 분 다 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엑스포가 뭐 전에하고 좀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전에는 행정에서 엑스포 이 티켓을 이 판매를 했습니다. 예, 강매는 아니고 강매는 아니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는 거 진짜 오는 거 안 오는 거 보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까지 하면서 그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갔는데 뭐 정부당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출입하시는 분 오시는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해 그 지역민이 좋아하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베큐 축제를 하니까 지역민들이 또 그 부분을 좀 참여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역민 참여 못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뭐 자연스럽게 좀 알아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출발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럼 뭐 웬만하면 왔다고 왔어. 내도 와가지고 일주일에 일요일날 웬만하면 와가지고 하는데 다 보도 못 했어요. 한 두 군데만 가서 보고 뭐 중요한 건 보고 됐지. 그래서 이 4인 가족이 오면 한 10만 원 이하입니다.
한 가족이 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먹고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딱 그 입장 나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주 가성비는 가족도 아니라 가성비는 참적 단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좋아. 그리고 또 입장 판매를 보면 한 6대 4 정도 되거든요. 어른하고 아이들 비율이. 그렇게 어른들이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려오니까 부모들이 안 할 것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서커스하고 뭐 다양한 또 이렇게 어른들 즐길 수 있는 학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만족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나는 그 지적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 김준호 대표가 지적한 김에 저도 지적을 하나 좀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시정. 예, 지적을 개선. 그래서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개선을 요구하는 예,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래 저 보면 여기도 5페이지에 보면 다만 먹을거리 품질과 일부 낡은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제가 그 한 두 번 입구에 보면은 여러분들 5분 안에 배둔 시내에는 온갖 모든 음식점들이 맛집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둔을 빽빽빽 다 돌아도 공룡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맛집입니다 하고 알리는 신호조차 하나 없고 표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알아서 들어오시오 하는 배짱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잠깐만요. 미국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특정한 음식점을 지정하고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러니까 그래도 공룡 엑스포를 환영합니다 정도는 있고 뭐 배두는 음식점 다 맛집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았으니만 전혀 이렇게 태도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좀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디 그건 좀 부족 아니 얘기를 잘못한 거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맛집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배존에 들어오시면 다 맛집입니다 하고 공룡 엑스포를 환영합니다라는 딱지만 하나 붙여놔도 그런 부분 그런 영감되는 집인가 보다 할 텐데 그냥 그건 아주 그래요. 냉탕으로 엑스포 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적을 잘하시네. 네, 그다음에 그런 환영한다는 그걸 하나 붙여놔야죠. 그래야지 이거 맛집과 연관이 되는가 보다 할 텐데 네. 그게 없었고 그다음에 그 5D 그때 현장에서 한번 제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5D 특성상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이렇게 특히 긴 벤치 앉는 순간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5D 옵션이라고 말이죠. 요즘처럼 없애주길 바라고요. 그다음 교육 차원에서 좀 진짜 교육이 좀 가미가 돼야 되겠는데 엑스포 갔다 와서 뭘 배웠어 하면 이건 이렇대 공룡이 이렇게 웃어졌대.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또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또 공룡이 없어질 수 이렇게 다른 생물들이 없어질 수도 있대 하는 그런 교육이 좀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 그 입구에 고성 특산물이 이렇게 전시가 돼서 하다못해 시장까지 배도 읍내까지 안 나가더라도 바쁜 사람들은 이 뭐 고성 뭐 취나물을 들고 간다거나 뭘 TV를 사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특산물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장님 같은 경우는 호수가 있더만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한 번도 없대요. 한쪽에 저 공룡만 쪽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이번에 참여를 왜 못 시켰지? 그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쪽에 좀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예. 가리비도 안에 있었고, 가리비 그 판매장도 안에 있었고, 안쪽으로. 그게 좀 초라하게 있긴 있었죠. 그래. 그때 나갈 때만 그냥 잠시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좀 획일적으로 구조를 밖에 정보는 그 강론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하겠어. 그래 할 수 있어요.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시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